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단골 식당에 갔더니 이 좌식 테이블이 없어지고 식탁과 의자로 확 바뀐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요즘 이렇게 좌식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닥 생활은 온돌과 구들장을 즐기는 전통 문화였지만요. 이제는 구부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엉덩이도 저리고 또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식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복압을 줄여서 이 소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또 식당뿐만 아니라 또 경로당에서도요, 또 소파나 테이블, 의자 같은 걸 많이 구비를 해두고요. 또 장례식장도 입식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요? 또 집에서 생활하실 때도 구부려 앉아서 생활하지 마시고 의자 위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벽에 기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뼈와 근육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노화라고는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흐린데 이게 안개 때문에 그런 건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안개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일부 충남 지역과 세종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최신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뿌연 안개도 끼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정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시정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도 보기 힘든 정도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만두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17도, 세종 19도, 대전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17도, 홍성 18도, 보령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개가 낀 거리를 갑자기 그 트렌치 코트 딱 네. 입고 걷고 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때 이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다닌 남성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때 그 홍콩 영화 따라하기 위해서 네. 영혼 본색 그 주인공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렌치 코트 딱 입고 괜히 성냥개비 하나씩 이렇게 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어울릴까요? 네. 예. 그리고 또 And I will always love you. 네. 이 노래 한 소절만 딱 들어도 생각이 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갑자기 바디가드가 돼가지고 이게 번쩍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요.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방송 사고 날까 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네, 살을 좀 뺀 후에 부탁드릴게요. 이 소절만 들어도 생각나는 추억 속의 영화 보디가드도 뮤지컬로 재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냥개비 하나에 아니면 이렇게 노래 한 소절에 바로 이 영화가 소환되는 것처럼 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추억을 꺼내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젤리만 보면 어린 시절 투닥거렸던 짝꿍이 생각나고요. 예. 또 탐스러운 홍시를 보면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할머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것에 어떤 추억을 꺼내볼 수가 있는지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일상에서 문득 과거를 꺼내본다라고요.
추억이 담긴 물건, 그에 얽힌 사연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수진 리포터는 어떤 물건을 꺼내 들었을 때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요즘 시장이고 마트 가면 착착 접을 수 있게 김장 매트라고도 나왔고 또 밀폐용기 김치통들을 쌓아놓고 많이들 나왔던데 뭐니 해도 그 빨간색 큰 고무대야 있잖아요. 있죠. 요거 보면 친정엄마 생각나. 요맘때 또 김장하던 속 버무리던 그 생각나는데 오늘 딱 이경림 아나운서 옷 색깔하고 명랑것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요. 이 고무대야를 봤을 때 친정엄마와 함께 그 속을 버무리던 그 생각나네요. 네. 그렇군요. 예. 네, 또 마침 찬바람이 부는 이 김장철이잖아요. 네. 또 우리 주부님들 김장 생각하시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런 주부님들을 위해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고운 단풍 눈에 담기도 바쁜 때인데 김장버섯 준비해야 돼 하시면서 머리야 라고 하실 텐데 배추값도 올랐다면서 다들 한국 정들이시더라고요.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똑똑한 김장 준비법 화면 안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김치는 우리 민족의 대표 음식이자 자랑이죠.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해 김치를 많이 담그는 고유 풍속. 김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주부들 머릿속에 김장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옛부터 우리 민족은 늦가을에 여러 가지 김치를 담가왔죠. 배추김치, 동치미, 파김치, 종류도 다양한 전통 발효 음식 김치.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네, 김치는 삼국시대의 채소를 소금과 마늘, 생강 등에 절여서 발효시킨 식품으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야 현대와 같이 고춧가루와 젓갈이 동시에 사용되는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장의 시작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자료는 없으며 겨울철 저장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가을에 많은 채소를 저장하는 풍속에 품앗이 문화가 접목되면서 김장 문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랜 역사만큼 사랑받는 김치. 11월이 되면서 김장을 준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언제쯤 김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최저 기온이 0도 이하, 일평균 기온이 4도 정도 되는 시기가 김장의 적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겨울의 초입을 알리는 입동을 기준으로 한 1, 2주 후에 김장을 하는 풍습이 있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대전, 충남 지역은 12월 첫 주 이후에 기온이 떨어지며 맛있는 배추가 생산되는 시기에 김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따른 가을 태풍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다 보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 100포기에서 120포기 이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무랑 배추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지금 80포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남편하고 아이들이 알타리를 좋아해가지고 알타리를 담으려고 하는데요. 김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이네요.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1975년 이후 최소 규모라는데요. 여기에 태풍까지. 예,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산지의 무, 배추 대파 작황이 안 좋아서 배추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무는 한 30% 정도 가격이 전년도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를 전망이라네요. 그렇다고 김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이왕 하는 김장, 좋은 재료 고르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우, 이제 김장은 앞두고 있는데 배추값이 이렇게 비싸다면서 50포기 할 거 반으로 뚝 잘라서 20포기나 할 수 있을려나 몰라 이런 걱정들 하시고. 네, 다 배추가 금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김치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시기는 좀 남았지만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김치를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담을 수 있나 제가 한번 도움을 좀 드릴게요. 좋은 김장 재료 고르기 첫 번째는 바로 배추. 배추가 이렇게 푸른 잎이 많고 여기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안 좋아요. 네네. 너무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 이게 이제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그죠? 너무 그렇다고 꽉 차가지고 그런 것도 좋지는 않아요. 아니 꽉 차면 찰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속이 알이 너무 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안을 보면은 여기 끝에가 누렇게 변색이 됐든지 아니면 거뭇거뭇하게 점점점점 이렇게 반점이 생겼든지 얼었다가 녹았다든지 그런 배추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좋은 김장 재료 고르기 두 번째는 무. 무를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둥그름하면서 네. 굉장히 예쁜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길쭉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묵직하고 그죠? 묵직하다는 건 속에 바람이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그죠? 네, 이런 게 맛도 좋고. 네. 아니 저는 길쭉길쭉해야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여기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죠? 비교가 이렇게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오래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맛이 좀 단맛이 좀 덜하죠. 김장용 무는 가로 세로 비율이 비슷한 둥근 것이 더 단단해서 좋고요. 쪽파는 머리가 통통하고 둥근 것이 양념으로 좋다네요. 김장 준비에 새우젓이 빠질 수 없겠죠. 김장용으로는 주로 사용하는 새우젓은 음력 5월에 담근 5젓, 6월에 담근 6젓, 8월에 담근 7젓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모양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죠. 흐물어지거나 네, 몸통이 그냥 그쵸. 아주 탱글탱글 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씹어 보실래요? 맛을 한번. 씹어봤을 때 껍질이 이렇게 씹히는 부분이 많이 남지 않는 거. 그리고 입에 내서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좋은 새우젓을 쓴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뭐 가격이 싼 거 쓰는 것보다 좋은 새우젓을 쓰는 게 경제적으로 그만큼 이득이다. 이렇게 네. 김치 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재료 바로 고춧가루인데요. 마른 고추를 가져와서 이렇게 방앗간에서 빻아낸 분들도 많으세요. 가급적 오래 수확한 고춧가루를 재분하는 것이 좋고 고춧가루는 모양이 균일하고 색상이 붉고 밝은 윤기 나는 태양초 고춧가루가 좋습니다. 직접 구매 시에 고춧가루에 이물질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대전에 내려오는 전통 김치가 있다는데 조선 효종 때 대사원 등을 지낸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고택과 별당이 대전시 대덕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춘당의 후손인 은진송 씨 가문의 며느리들이 대대로 물려받고 기록하면서 완성해간 책자가 있다는 사실. 바로 충청권 최초 조리서인 주식시의입니다. 알뜰하게 김장 네네. 장 보는 법, 네. 그리고 고르는 방법까지 배웠는데요. 네. 사실 아직 김장 좀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를 담기 위해서 오늘은 그 한밭 주변에 이제 진자면, 회덕현 이렇게 옛날에 양반들이 많이 담아 먹던 그 장김치라는 걸 한번 담아 볼게요. 장김치를 담기 위해선 오이와 소고기, 전복, 표고버섯, 간장과 소금, 멸치액젓, 참기름, 마른 고추 등을 준비해 주세요. 제일 먼저는 거기다 이제 작물을 끓여서 식혀야 되니까 작물부터 끓이는 걸로 할게요. 네네. 예. 장김치를 담기 위해 필요한 작물은 물 5컵에 간장 6큰술을 넣고 생강과 마른 고추, 통후추와 전복, 표고버섯 등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전복은 생략해도 되고요. 육수가 끓는 동안 그러면 이제 고기 양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오이 아까 데쳐놓은 오이 속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소고기는 간장과 꿀, 참기름과 후춧가루를 넣어서 조물조물 양념한 뒤에 잘 볶아주세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오이를 반으로 갈라서 속을 파내고요. 볶은 고기를 넣고 데친 쪽파로 묶어줍니다. 속이 깊은 그릇에 오이를 담고 끓인 작물과 전복, 버섯, 꾸미도 함께 부어주면 은진송가에서 내려오는 전통 장김치 완성.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이제 지금 이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3일 정도 잘 익히면 이제 품이 있고 우아한 정말 감칠맛 나는 그런 장김치가 되는 거죠. 야, 그렇죠. 우리 장맛 알고 또 오이 그 맛 알고 소고기 볶아낸 맛 알지만
모두가 어우러지면 어떤 맛이 정말 궁금한데 또 사흘은 좋게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이거 잘 익혀서 네. 스튜디오에 가져가겠습니다. 네. 두 분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요 맛 좀 보고 평해 주실래요? 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김장. 맛있게 먹을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좋은 재료를 골라 정성껏 담근 김치의 맛을 그 어떤 산의 진미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장김치도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통 장김치를 야무지게 이 완성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네. 일단 그 장김치를 네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예, 그 모습을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보고. 보시면 어. 이것이 바로 은진송 씨 가문의 며느리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내려온 이야. 주식시의에 적힌 그대로 고스란히 저희가 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예, 예. 여기 속이 고기를 채워서 꽉 차 있어. 여기입니다. 요거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그래요. 전복의 표고버섯 아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담아봤는데요. 네. 두 분 앞접시 좀 담아드렸는데 그 네네네. 맛이 어떤지 맛 좀 보시고. 네네. 그래요. 제가 지금 장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예. 일단 이 오이에다가 예, 고기를 얹었어요. 그렇죠? 네네. 잘게 싼 고기를. 아우 지금 아작아작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맛있대요. 오이에다가 이렇게 얹었잖아요, 고기를. 채워 넣었지. 예, 그러니까 깔끔하네요, 맛이 아주. 제 스타일인데요. 이게 진짜 네. 느끼하지가 않고 네네. 깔끔하면서도 이게 또 표고버섯이죠. 그럼요, 야, 그럼요. 표고버섯. 어우. 아,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식감도 좋고 먹었는데 일단 장김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 전혀 짜지가 않네요. 전혀 안 짭니다. 와. 예, 이거 뭐 밥하고도 먹어도 되지만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요. 네. 그럼. 어.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겠어요. 네, 예. 이 국물 맛이 또 그냥 장만 끓여낸 게 아니라 여기에 전복 넣고 생강 넣고 표고버섯으로 달여낸 물이라서 네. 그 짭조름한 게 입맛을 돋우는 국물 맛이 또 시원하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어렵지 않으셨잖아요.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네.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꼭 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김장도 잘 담가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김장 또 언제 담그면 좋을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요. 저희 12월 첫 주 이후가 우리 지역의 김장 적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잘 이렇게 보시고 아 배추값 좀 내려가면 좋겠다. 좀 귀심 좀 덜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김장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는요. 앞서 궁금한 거 이슈에서 저기 야무지게 만들어본 김치에 관한 문제인데 곳에 치워버렸네. 좀 모양이 다행이다니. 자, 첫 번째 문제로 남았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간장 간으로 담근 궁중김치로 무와 절인 배추에 가진 채소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서 달고 시원한 맛이 특징인 김치는 무엇일까요? 1번 깍두기, 2번 장김치, 3번 동치미. 네. 어. 조금 전에 네. 소개해드렸던 김치라 예. 앞서 이렇게 화면 보신 분들은 바로 그냥 네. 쉽게 고르실 텐데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우리 그 이수진 리포터가 네네. 예전에 또 그 코너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장금이 코너. 장금이. 그렇죠. 네. 장금이 코너로 이렇게 선생. 네, 맛선생 장금이. 예. 장금이를 좀 떠올려 보시면 예, 네. 이 김치가 네. 답이 보입니다. 뭐 장금이까지 안 가더라도 간장으로 간을 했대. 깍두기에 동치미에 글쎄요. 정답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보여주세요.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2번 장김치였습니다. 배추와 물을 주재료로 해서 간장으로만 가늘에 담근 국물김치입니다. 밤이나 대추, 서기버섯, 귀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는 격조 높은 김치인데요. 주로 궁중에서 만들어 먹었다고 하고요. 간장 국물과 채소가 합해져서 발효된 색다른 맛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야, 이제 이 계절이 돌아왔나 봐요. 네. 문제로 풀어봅니다. 함께 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사흘에서 열흘 동안 꽁치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해풍에 말린 것으로 쫄깃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겨울철 별미 뭘까요? 1번 과메기, 2번 도루묵, 3번 황태. 네. 또 이맘때쯤이면 포항 구룡포에 이게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또 미역이나 김에 탁 싸서 그 초고추장에 딱 찍어 먹으면 맛이 과하게 맛있죠. 그렇죠. 네, 예. 과하게 아우, 맛있죠. 좋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예, 꽁치나 청어를. 네. 예. 자, 시간도 모두 썼고요. 어렵지 않게도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과메기였습니다. 청어나 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것으로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관목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청어로 만들었지만 1960년대 이후 청어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꽁치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네. 겨울철 대표 별미죠.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고혈압, 심근경색, 또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또 비타민 E도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까요? 몸은 아픈데 검사 비용 걱정해서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OX 퀴즈로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주세요. 2, 1. 11월부터는 복부, 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보통 그 MRI 하면은 네. 이게 비용이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다 이런 네. 걱정이 앞섰는데 일단 복부, 흉부 MRI가 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예, 11월 1일부터 예.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저희가 뜬금없이 낼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다 있으니까 문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예. 그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부, 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또 해당 질환이 의심돼서 타선행 검사 이후에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복부, 흉부 MRI 검사가 이 암 같은 중증 질환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보험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이런 고시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어떤 문제가 담겼을까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처음 개발된 비행체는 무엇일까요? 1번 수상기, 2번 드론, 3번 오토자이로. 네. 뭐 요즘에 이거 많이 이렇게 취미로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날리는 분도 있고 집 앞에서 네. 예. 그리고 저희 뭐 카메라도 요즘엔 다 여기에 달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항공기가 쫙 지나가면서 촬영을 했다면 네. 요즘은 간편하게 여기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네. 저희 방송용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쉽죠? 예, 어떤 건지. 네. 이 보기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귀에 익은 단어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고르셨죠?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드론이었습니다.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로 비행 및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의 총칭입니다. 2010년대를 전후로 군사적 용도 외에 촬영이나 무인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드론은 또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라는 뜻에서 또 드론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군사용으로 사용도 됐었지만 요즘은 실종자 수색, 재난, 치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열의 8이나 9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을 뜻하는 말의 발음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쉽상, 2번 십상. 네. 그러니까 쉽일까요? 네. 10일까요? 예, 뭐 좀 연관될 수 있게 예,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그 오랫동안 죽지하고 사는 네. 10가지 있잖아요. 오. 뭐 예를 들어서 거북이, 네. 뭐 사슴, 예, 해, 돌, 오. 구름, 뭐 네. 이 10가지. 예,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예, 이거를 딱 떠올리시면 그럼 쉽게 또 푸실 수 답이랑 있겠는데요. 예, 연결이 네. 됩니다. 아우, 답이 보이게끔 이렇게 힌트를 주시니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1번인가 2번인가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십상. 요렇게 써요. 열의 8이나 9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을 뜻하는 십상팔구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얼음이 얼어서 넘어지기 십상이다. 요즘같이 날씨에 감기 걸리기 십상이다. 처럼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상이 답이기 때문에 제가 네. 십장생 예, 이거랑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네. 답을 맞히시길 예, 힌트를 드렸는데 네. 자, 이 힌트가 예, 도움이 됐을지 과연 오늘 5문제를 모두 마치고 행운을 가져가실 세 분은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세 분을 공개해 주시죠. 야, 모두 맞추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행운의 주인공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0102번님, 9730번님, 7885번님 세 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인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그 장김치 아까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얼른 치웠네요. 예. 다들 빨라. 예, 이렇게 그래요. 맛보고 궁금해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얼른 밥이라도 해야겠네. 네. 스태프들도 이게 함께 좀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수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깊어가는 가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 꽃을 우리가 네. 꼭 만나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가을의 상징, 예, 국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 국화의 은은한 향기를 맡아야지 가을이 왔구나 하고 실감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 가을에 국화를 못 보면 너무 섭섭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국화도요, 색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네. 자, 이 다양한 국화를 만나러 지금 바로 전남 화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좋다. 방랑시인 박사갓은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생선 중에서는 가을. 우리 예쁜 친구 국화들을 몰고 왔구나. 연기로워라. 오늘 내가 머물러 갈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 아, 이건 손공이지.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는 데는 화순만한 곳이 없죠? 가을하면 국화, 국화하면 바로 화순인데요. 지금 화순 남산공원은 국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억만 송이의 꽃들이 어서 오세요라며 관람객들을 반기는데요. 2019 화순 국화향연 정말 아름답죠? 화순의 국화축제는 화순 남산의 지형을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국화꽃이 심어져 있고요. 또 화순에 생산되는 농산물과 화순의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조형물로 만들어놔서 이곳에 오시면 또 하나의 화순을 볼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김삿갓도 반했다는 국화동산답죠? 우와! 야, 이것이야말로 국화! 세상이로구나! 여기를 봐도 예쁘고 저기를 봐도 예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 인증샷! 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주 꽃놀이 오신다고 진짜 꽃보다 아름답게 아주 형형색색 의복 갖추시고 출동을 하셨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구. 대구. 야, 대구면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은 달려오셨을 텐데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와보니까 되게 예뻐요. 대구도 괜찮고. 수목원에 축제를
이달 말에 하는데 거기보다가 영 아름답게 꾸며놨네. 아, 우리 어머님은 또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예뻐요, 여기 공원 자체가. 아, 네. 3시간 40분 달려온 거 힘들지 않으세요? 보람 있어요. 아니, 저것은 무엇이지? 국화빵? 국화빵은 무엇이오? 국화빵은 국화가 들었어요. 축제장 최고의 간식 국화빵. 식용 국화와 찹쌀을 넣어서 쫀득쫀득한 게 아주 일품입니다. 씨 한번 읊어드릴 테니 빵 하나 주실 수 없겠소? 그럼 한번 읊어보시오. 국화가 빵에 들어갔으니 그곳이 이제 내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찌 변할란가. 한 입만 먹어보고 싶네. 야, 이것이 국화빵이란 말이오. 야, 용락없이 이 국화 모양을 닮았습니다. 맛은 어떨란가? 찹쌀이 들어있는 거 어찌 이리 쫀득하니 국화 향기가 나는 것만 같소. 국화향연 곳곳엔 포토존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꽃을 사진으로 찍고 마음으로 담고 즐기는 방법 각양각색이라지만 나는 또 이렇게 즐기는 분은 처음 봤네.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알록달록 물든 꽃대궐. 여기에 내 마음을 뺏겼소.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서 머물다 가시면 마음이 쏙 뺏기실 것이오. 가족끼리 왔소. 이 박사가댁에 시 한 편을 읊어주는 사람이 없소. 2글자로만 이행시를 지어주시오. 국화. 국화빵. 국화빵. 이렇게 살게. 모르겠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 하나, 둘. 아, 우리 어머니 다 같이 오셔가지고 국화도 보시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나오니까 뭐 이렇게 꽃도 보고 이렇게 이쁘신 박사가님 보시고 보고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 보고.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그 조선시대 김사가 씨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오면 어떤 마음을 지녔을까요? 국화로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 국회로? 국회로! 갑자기 정치권! 하모겠으면 좋겠어요. 네. 아름답구만. 꽃향기에 취하고 행복해서 취하고 내 기분 그저 술이 부족하지 않네.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거 뭐야? 아하이! 에헤이, 이 세상에 이 하늘 아래 두 김삿갓은 존재하지 못한다. 아, 이것도 만난 게 인연인데, 우리 둘이 이 방랑시인답게 아주 정정당당 이 이행시 시로 우리가 배틀을 좀 붙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이 방랑시인 김삿갓 자리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는 거지요. 국가에는 꽃이 많고 하순에는 순에는 없네. 국 없이 저는 밥을 못 먹어요. 하지만 뭔들 못 먹겠슈. 저는 그냥 김치에 맨밥만 있어도 잘 먹어요. 도저히 판가름이 나는 것 같지 않으니 서로 갈 길 가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요즘 또 핑크뮬리가 대세잖아요. 화성 국화향연에 오시면 예쁜 핑크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진 맛집답게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갑자기 마구마구 샘솟는다 분노가. 에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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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임
사랑이 넘쳐나네. 사랑한 지 몇 년? 20년? 20년. 20년 동안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까? 잠깐. 이거 낮에 와가지고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너무 좋고 기분이 내일도 한번 더 다시 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고 내일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저는 못 와요. 볼거리가 많아서 저 박삿갓 굉장히 즐거웠소이다. 그리고 이건 미래에서 온 김삿갓?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숨을 좀 불어넣어 줘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로봇 안에서 손이나 발을 움직이면 제 몸짓에 따라 로봇이 움직입니다. 다시 돌아갈래! 가을빛으로 물든 화순 국화향연. 추억과 낭만을 만날 수 있어 더 특별한데요. 깊어가는 가을, 행복을 가득 안고 싶다면 화순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역시 이렇게 국화를 보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눈도 즐거워지고 힐링이 되잖아요. 네. 자, 이번 주말까지 축제는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이 화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화순까지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유림공원에 국화가 잔뜩 피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서산, 예산, 홍성, 부여까지 국화를 만끽하실 수 있는 곳은 많으니까요. 네. 가을 국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몇 차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고3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시험으로 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떨리네요. 그래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기억세포는 그 긴장감을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주일 전 이렇게 수능 전략, 막바지 전략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충남교육청 현경숙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능 일주일 전 수험생들은 초긴장 상태일 거고 교육당국도 막바지 점검으로 지금 분주할 텐데 어떻습니까? 보통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 수능은 교육부 시행계획과 학군교육과정 평가원의 지침 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9월 초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시험지구별로 시험장 배치와 시험실 수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험지구와 시험장 학교의 책임자와 담당자, 감독관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시험장 학교의 방송 점검이 최종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지역에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전국 수험생은 54만 8,734명입니다. 그중에서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수험생은 3만 7,544명으로서 9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남은 7개 시험지구와 47개 시험장에서 17,486명이 시험을 보는데 작년 대비 1,43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재학생이 더 감소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이 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수능 당일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 안에 엄마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어서
그 시험 보는 도중에 전화기 벨이 울려서 네. 퇴실당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아유, 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 분명 있잖아요.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 수험생들은 11월 13일 날 10시에 원서 접수 장소에서 수험상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 이 원서 접수 장소라는 것은 졸업 예정자들은 다니는 학교가 원서 접수 장소이고 이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은 시험지구에서 예비 소집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꼭 참가를 해서 시험 당일날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무엇인지, 휴대 가능한 물품이 무엇인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어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며 특히 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시험장 반입 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그 시험 당일에 꼭 지참해야 되거나 또 지참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겠어요?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날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신분증과 수험표입니다. 특히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 기간 만료 내에 있는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이 있는데 특히 졸업 예정자는 학생증은 성명이나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있고 사진이 부착된 그런 학생증이면 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으면 여권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네. 또는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도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듣자 하니까 이렇게 유독 4교시 선택 과목 이 시간에 부정행위가 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4교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시험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의 그런 시험이 있는데 한국사는 필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응시할 경우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가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지만 풀어야 되고 선택한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과목을 풀어야 하는 시간에 다른 영역의 과목을 만약에 푼다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올해는 의도치 않은 4교시 부정행위자를 줄여보고자 4교시 응시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제1선택과 제2선택을 표시를 하거나 또 답안지에도 1선택과 2선택의 답안지의 일부를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예. 특히 졸업 예정자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졸업자와 또는 검정고시 합격생도 반드시 이 부정행위 유형을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부정행위로 네. 간주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가 또 다양할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부정행위자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당일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당일 시험을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는 물론 다음 연도에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렇군요. 당일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는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당일 시험만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 밖에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효로 처리되고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시험만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밖에 당일 시험 무효뿐만이 아니라 네네. 다음 연도에 수능 응시작용도 정지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정행 유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또는 보여주는 행위 또는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전자기기들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등이 수험 응시 자격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수험생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네. 근데 그 수능 시험일 당일에 지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떤 학생 수송 대책이라든지 충남의 어떤 수능 대책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수능 당일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관공서, 국영기업체, 50인 이상의 단체기업, 각급 학교의 출근 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시내버스도 증차 운행하고 또 수험생 등교 시간에는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또 지각을 한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시험장을 잘못 찾아서 그래서 긴급 이동하기 위해서 순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당일날 소음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군부대 등의 사격 훈련이라든지 또 항공기 등의 이착륙 또는 경비행기의 운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차나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의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화재나 전기, 통신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맘때 되면 이제 건강 관리도 그렇고 또 마무리 학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막바지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수험생이었었지만 시험이 좀 가까우면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이 수험생들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리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계획 없이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보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학습량의 80% 정도를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시기에 건강 관리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벼운 운동도 하고 또 수면 시간의 적절한 시간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요즘 뭐라 그럴까 계절적으로 일기상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독감이라든지 감기, 특히 장염에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같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네. 수면과 그다음에 따뜻한 물 많이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수험생들 모두 지금 긴장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컨디션 잘 조절해서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아침이 좋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현경숙 장학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전에 일시적으로 일부 충남 지역과 세종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 최신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뿌연 안개도 끼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정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시정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도 보기 힘든 정도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17도, 세종 19도, 대전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7도, 홍성 18도, 보령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일상에서 문득 과거를 꺼내본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123번님. 어릴 적 들에서 직접 쑥을 캐오면 엄마가 맛있게 떡으로 만들어주셨던 쑥개떡.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맛있는 떡을 먹어볼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엄마가 직접 해주셨던 그 손맛. 네. 요즘에 좀 느끼기가 힘들 네,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2411번님, 사과를 보면 7년 전 조카를 돌보며 사과 긁어줬던 게 생각나요. 그때 매일 퇴근 후 언니네 가서 조카랑 놀아줬거든요. 준아가 이모가 너 이렇게 키웠어. 이모 말 잘 듣자. 그래요. 이거 사과 이렇게 파서 이렇게 긁는 거 네. 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성껏 또 이모가 조카를 키워줬네요. 네. 예. 9928번님, 지금도 거실에 있는 소품들을 보면 20년 전에 레스토랑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단골 손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일이 더 많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소품들이 다양한데요. 그러니까요. 레스토랑을 또 하셨었군요. 3928번님, 예전에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58 반지입니다. 오늘도 반지를 보면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새겨봅니다. 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라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어요. 네. 애지중지 잘 보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5791번님, 과거 사진을 꺼내봅니다. 60년대에는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한껏 멋부리고요. 이때는 불편한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빛바랜 네. 옛날 과거 사진인데. 멋스럽네요. 그래요. 6990번님, 감귤 제가 어렸을 적엔 아주 귀했거든요. 대청에 보관된 사실을 알고 몰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혀와 손끝이 노랗게 변해서 딱 걸렸지만요. 그래요. 딱 걸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물건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런 소소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네. 그때 그 시절을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아웃 콘서트 세 번째 프로그램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수요 브런치 콘서트 소프라노 이영미, 메조 소프라노 이호정의 공연이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수경 개인전을 12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극 전태일 1948 우리의 이야기가 16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대전 구석으로부터 해서 함께합니다.
제4회 가무학 축전 중고제가 오늘 저녁 7시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펼쳐지고 베이징에 부는 바람전은 내년 2월 2일까지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찬란한 백제의 역사를 품은 고장 부여로 떠납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능산리 고분군 1호 동화총 이야기를 만나고 백제 유적지를 따라 걷는 특별한 역사 여행까지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터가 있죠. 예, 이 페스타 기간에 정말 깜짝 할인 네. 행사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생긴 대표 쇼핑 행사인데요. 네.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과소비는 안 되겠죠. 그럼요. 예.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